성립해야만 화석화가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조건의 성립이 안 되면 화석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조건의 성립이 안 되는 생명체는 어떻게 파악할 거냐? 파악이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보자. Modern insect communities. 자, 현대 곤충 군집들하고 나왔어. 얘들아 봐봐. 곤충 얘기 나왔거든.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었어? 첫 문장에서 화석 얘기 나왔어. 근데 곤충 얘기 나왔죠. 새로운 얘기 나오네. 새로운 소재 나왔네. 예시야. 알겠어? 아까 말해줬죠. 자, 현대 곤충 군집은요, are highly diverse. 아주 다양하답니다. In tropical forest. 열대 우림 지역에서요. 하지만 the recent fossil record. 최근의 화석 기록은요, captures 뭔가 capture 포착하지 않는답니다. little of that diversity. 그 다양성의 작은 것을 포착하지 않는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다양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아까 화석만으로는 그 생물체의 모든 걸 알 수 없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생물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곤충 얘기한 거야. 근데 곤충이라는 게 종류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냐.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다양하다. 그렇죠? 다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양성을요 거의 보여주지 못한답니다. 우리 중딩 때 배운 거. 리틀은 거의 없는 거고 어리틀은 약간 있는 거. 기억나요? 리틀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거의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최근의 화석 기록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곤충은 많지만 화석화되는 데는 조건이 따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곤충들은요 화석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Many creatures 많은 생명체가 are consumed 잡아먹힌대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다양하지 못한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많은 생명체가 잡아먹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decompose rapidly. 빠르게 decompose 된대요. 부패한답니다. When they die. 그들이 뒤질 때. 그래서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그러니까 어떠한 화석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at all.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아니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혔어. 근데 이거 화석이 어떻게 나와? 그렇잖아. 아니면 얘가 죽어갖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다 부패되고 부식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대한 화석이 어떻게 남느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석이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For important groups. 자, 중요 집단에 관한 그런 화석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it's a bit similar. 이것은 약간 비슷한데 to a family photo album. 자, 가족의 사진첩과 비슷하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비유를 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이렇게 구성됩니다. 주제가 처음에 나왔고 부연 설명에서 첫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요. 곤충 집단의 화석을 얘기했어요. 곤충 집단 화석. 얘네들은 어떻다? 다양성이 떨어진답니다. 왜 다양성이 떨어진다? 잡아먹히거나 아니면은 부패되니까 이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가족 사진첩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거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또 다른 예시, 또 다른 부연 설명. 이렇게 이해하라고. 자, 가족 사진첩 얘기를 했어. 다시 한번 뭐다? 이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다. 비유. 자, 이어서 한번 볼게. Maybe when you were born. 자, 아마도 너가 태어났을 때 너의 부모님이 took less of pictures. 사진 많이 찍었을 거예요. 하지만 over the years. 해가 지나면서 부모님이 took photographs occasionally. 가끔씩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가끔씩 때때로 they got busy. 그들이 바빠졌을 거고요. 부모님이 바빠졌을 거고 and forgot to take pictures at all.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걸 아예 까먹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직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애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제 10살 됐거든요. 이제.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하루에 사진을 한 20장씩을 찍었던 것 같아요. 맨날 퇴근하면은 애 자고 있는 거 막 깨워갖고 사진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을 찍나? 안 찍는 경우도 되게 많고. 참고로 제가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이 있어서 에버랜드를 자주 가거든요. 올해만 한 20번 갔어요. 지겨워요. 지겨워. 근데 이제 보통 그런데 놀이공원 가면 죄다 막 사진 찍고 있잖아요.
안 찍어요 저희. 하도 자주 가고 사진을 안 찍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잘 좀 안 찍게 되더라고요. 이게 간헐적으로 좀 찍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내용 봐봐. Very few of us. 자 few of us니까 우리들 중 소수인데 very가 붙었으니까 극소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우리 중 극소수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가지지 않는다예요. 해석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랑 똑같은 거 a few가 아니라 few잖아요. few. 그럼 few가 붙으면요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중 극소수가 그러니까 우리 중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뭐를요? A complete photo record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의 풀 버전의 사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사진을 찍은 기록이 있냐고?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석이 are just like that. 바로 그거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것도요. 그 순간순간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한 살 때, 뭐 한 3살 때, 10살 때 이렇게 좀 간격이 있잖아요. 화석도 똑같다는 거예요. 풀 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살 때, 3살 때, 10살 때 사진이 있어. 그럼 8살 때는 어땠는데? 모르는 거지. 사진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화석도 똑같다. 알겠죠?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니까 더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 문장. Sometimes, 때때로 you get very clear pictures of the past. 너는 과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사진을 가지게 된답니다. 반면에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there are big gaps, 큰 갭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you need to notice, 너는 알아채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What they are, 그들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이 첫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똑같은 말인가 볼까? 다시 봐봐. 첫 문장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잘 봐.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걸 우리가 조사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이 화석이라는 건 우리한테 거의 말해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화석만 갖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커다란 갭이 있대요. 갭. 아까 말했던 1살과 3살, 3살과 10살 갭이 있죠. 갭. 그렇죠? 이 커다란 갭이 있다 보니까 너는 그 갭이 뭔지를 알아채야 된대요. 그 갭이 뭔지를 알아채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3살 때 사진과 10살 때 사진이 있어. 7년이라는 이 공백이 있어. 그럼 이 7년이라는 공백이 이 중간에 어땠었는지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대충 이렇게 변했겠구나 하는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공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같은 내용이다. 결론이라고 썼지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글은. 그래서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글 총정리. 자 그래서 여기 뭐 중간에 이제 제가 도식화를 했는데 이 도식화는 건너뛰고요. 이 부분만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은 뭐냐? 화석 연구를 통해 얻는 정보의 한계성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화석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인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본문에는 제한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리미트라는 단어 안 나왔잖아. 근데 주제는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서 한계성이라 했으니까 limitations라고 했지만 limitation 단어가 너무 싫죠? restriction 이런 단어를 쓰거나 restrictive 이런 단어를 쓴다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restrict 단어를 잘 몰라 틀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말을 바꿔서 문제에 출제한다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말합니다. paraphrasing.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제가 쓴 이것만으로도 첫 문장과는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화석만으로는 그 생물체의 모든 걸 알 수 없다.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게 극히 일부다. 일부라는 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말을 이렇게 바꿔서 출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원래 순서 문제로 나왔었으니까 순서 문제로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5번 질문이죠. 자, 다시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파악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Modern insect communities라고 나와 있고요. A는 fossils are just like that이라고 나왔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B에서는요. It's a bit similar to a family photo album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첫 문장의 일부분만 봤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첫 문장이 주제였거든요. 화석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 그 생물체는요. 특정 조건에서만 화석화가 된다. 주제를 얘기했어요. 첫 문장에서. 그럼 주제를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시가 나오겠구나. 예시는 뭐야?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로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A, B, C에서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B랑 C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A에는 지금 화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게다가 앞에서 화석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석이 그것과 같아요. 그럼 그것이 뭔데?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처음에는 등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B 아니면 C거든요. 근데 B 부분도 잘 보세요. 그것은 가족 포토의 앨범과 비슷하대요. 그럼 그것이 뭐냐고.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시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거는 C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C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 갖고 풀기에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첫 주어진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올까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안에서 그냥 찾으세요. 얘 그냥 없다 생각하고 이 안에서 찾으시라고요. 자 봐봐. 일단 여기서 확실한 단서는 뭐냐면요. 일단 이시랑 그리고 대시예요. 이것들이 바로 단서입니다. 화석이 바로 그것과 같대요. 그것이 뭘까? 그것이라고 가리켰으니까 앞이 뭔가 나와야 돼. 그럼 A는 일단 첫 바다는 아닙니다. B번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가족 사진 앨범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역시나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문장에서는 없어요. 만약에 B가 다음 문장에 나오려면요. it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things도 복수고요. 그리고 set of conditions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it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단 C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C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에서 fossil record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읽었다시피 그 중요한 집단에서 이 어떠한 화석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 중요한 집단이라는 건 중요한 곤충 집단이었죠. 그러면은 그 곤충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뭐랑 비슷하다? 바로 이 포토 앨범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토 앨범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여기까지가 포토 앨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포토 앨범이 fossil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fossil이 그 포토 앨범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CBA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순서 문제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마지막에 오는 거 있죠. 여기에 대부분은요. 결론이 와요. A 부분에. 그러니까 결론이 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thus라든가 therefore 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정리하는 듯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문장에 화성 얘기 나왔거든요. 화성 얘기. B에서는 가족 사진 앨범 얘기 나왔고요. C에서는 곤충 얘기 나왔어요. 그럼 둘 다 뭡니까? 예시입니다. 예시. 근데 A번은 어때요? 다시 화성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뭡니까? 예시 실컷 말하고 다시 화성 얘기하면서 정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마지막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주제 다음에 예시가 나온다.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대명사를 활용해서도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서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평가원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구나. 화성 얘기 다시 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도 풀 수 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부분까지 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에서 또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도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프고 자수가 이씨.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6번. 사실 조금 어려울까봐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있긴 한데 사실은 조금 속도를 올리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도를 그렇게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6번 질문부터 조금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6번부터 패턴이 바뀝니다.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잠깐만요. 자, 패턴 2로 바뀌었죠? 아까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진 건 뭐냐? 주제 설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즉 결론이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번에는요. 아까 전에는 주제가 초반에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결론이 나왔는데 이 결론은 주로 뭐다?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이었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냥 설명하다 끝나요. 됐어? 그러면 이런 류에서 그 우리가 만약에 변형 문제를 내려면요, 만약 빈칸으로 출제한다면 빈칸으로 뚫을 수 있는 곳은 첫 문장밖에 없습니다. 첫 문장밖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면은 어떠냐면은 7번 한번 다음 거 한번 봐볼래? 니네가 다음 페이지 넘겨봐. 7번 지문 보면은 1번 문장에 빈칸 뚫려 있죠. 첫 문장에. 8번 지문 볼래요? 1번 문장에 빈칸 뚫려 있죠. 그렇죠?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빈칸을 내려면요, 주제에다가 빈칸을 뚫어서 내거든. 근데 주제가 처음에 나와 있고 주제를 다시 말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을 뚫을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 내신 대비를 할 때 외부 지문 같은 거 보다 보면요, 이런 글의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반에 주제를 딱 하고 말해주고 부연 설명만 하다 끝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니네 머릿속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 첫 문장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일단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요. 아래 나와 있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1번, 2번, 3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오신 걸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올릴게요. 조금. 자, 봅시다. 첫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collaboration 하고 나왔어요. 얘들아, 첫 문장에서 특히 주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소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내가 소재 파악하고 시작하려고 했죠. 첫 문장 볼까? Collaboration, 협업은요, is the basis, 기반이랍니다. For most of the foundational arts and sciences. 그러면 기초 예술과 과학의 대부분의 기초 예술과 과학의 기반이래요. 협업이라는 거는 기초 예술과 과학의 기반이랍니다. 아니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협업이에요. 협업. 근데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사실 뭔 내용인지 좀 알기가 어렵죠. 기초 예술과 과학의 기반이 협업이라고?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다음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초반에 주제를 말했잖아. 근데 이것만 갖고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나온다? 뒤에 반드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뒷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인데요. 갑자기 셰익스피어 얘기 나왔죠? 지금 여기서 협업 어쩌고 나왔는데 갑자기 셰익스피어 얘기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요? 예시라고요. 알겠죠? 자, 봐봐. 흔히 믿어진대 대절이라고 셰익스피어가. 자, 셰익스피어가 뭐냐? Like most playwrights of his period. 그의 당시에 그 대부분의 극작가들처럼 셰익스피어는 did not always write alone. 혼자서 항상 글을 쓰진 않았대요. 자, 혼자서 쓰진 않았다는 거는 누구랑 같이 썼다는 거죠. 누구랑 같이 썼다는 거는 협업했다는 소리죠. 됐어? 이렇게 연결을 하자고요. 그리고 many of his plays, 그의 대다수의 극은요, 희곡은 are considered, 여겨졌답니다. 대놓고 나왔네. collaborative라고요. 협업했다고요. or were rewritten. 자, 또는 다시 쓰여졌답니다. after their original composition. 그것의 최초의 창작 이후에 다시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글을 혼자 쓰긴 했겠지. 썼는데 근데 뭔가 다시 쓰여지거나 누군가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야기를 맞추거나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만화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소설책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작가가 혼자 쓰는 건데 그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출판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출판업자가 그걸 읽어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용이 수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예시가 나왔고요.
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오네? 그럼 두 번째 예시겠네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그의 스케치를 개인적으로 그렸답니다. 개인적으로니까 혼자서 했다는 건데 벗이 나왔네요. 하지만 또 콜라보레이트 나왔어요. 됐어? 그가 협업했답니다. 다른 사람들과요. 왜 협업했는데? To add the finer details. 더 세밀한 세부 사항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했답니다.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왔는데 이 for example은 뭐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른 사람과의 협력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협업을 했는가? 예를 들면 그의 스케치인데 Human Anatomy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그린 그 스케치가 뭐를 collaboration이래요. 또 나왔네. collaboration.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협업이었답니다. 누구랑요? 뭐 마르카토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과 협업을 한 거였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파비아 대학교의 해부학자랍니다. 해부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부에 관련된 뭔가를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뭐 만들 텐데, 근데 이 사람이 해부학에 대해서 어떤 박식한 지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협업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their collaboration. 자, 그들의 협업은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 그게 marries하기 때문에. 원래 marry는 결혼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혼한다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는 결합한다의 의미입니다. 아티스트가 과학자와 결혼한 거예요.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왔었어? 첫 문장에 나왔었다. 첫 문장이 뭐라고 했는데 얘들아? 협업이라는 거. 그쵸? 예술과 과학의 기반이라고 했죠. 예술과 과학의 기반이라 했거든.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 어떻습니까? 예술가랑 과학자가 결합했대요. 똑같은 말이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글의 주제는 벌써 나왔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예술과 과학 이거의 결합, 협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 글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다음 문장이 이제 니네 교재는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similarly가 정답이에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찬가지로를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similarly는요. 그러니까 앞 내용에는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뒷 내용에도 협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예시로 말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similarly.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 퀴리 부인 말하는 겁니다. 퀴리 부인의 남편이 stopped his original research. 그의 원래 연구를 중단했대요. 원래 하던 걸 멈추고 합류했답니다. 그 말이랑요. in hers. 그녀의 것을요. 그녀의 것이라는 건 그녀의 연구를 말하는 거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퀴리 부인의 남편이 원래 지가 하던 연구가 있었는데 그만두고 아내가 하던 것과 협업했다고요. 또 협업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They went on. 자, 그들은 더 나아가서 to collaboratively discover radium. 자, 그래서 라듐을 협업해서 발견했답니다. 협업해서란 말 또 나왔죠. 그리고 그것은 overturned all ideas. 기존의 개념들을요 overturned, 뒤집어 버렸답니다.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겠죠. 그래서 physics랑 chemistry, 물리학과 화학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문장도 또 뭡니까? 협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이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얘기를 한 거죠. 됐나요? 그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다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협업이라는 게 이런 애들의 기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였다. 나머지는 다 설명만 하다 끝났습니다. 지금 similarly 이전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예술과 과학의 협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similarly 이하에는요. 그냥 협업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푸신 거랑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서. 자, 제가 쓴 답과 여러분이 쓴 답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윗글의 1번의 컬러레이션의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지문에서 찾아 한글로 모두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랑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마르크 안토니오 그리고 마리 퀴리와 그의 남편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3번 문장. 자, 3번 문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3번 문장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였어요. 자, 3번 문장에서
3번 문장에 대해 4번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4번 문장은 for example 예시 나왔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했는가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장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빈칸. 아까 여기 시밀러리 부분이었죠. 여기에는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들어가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시밀러리를 쓰는 건 어떤 경우다? 같은 주제로 갈 건데 딴 예시를 들고 싶어. 그때 쓰는 게 시밀러리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협업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하려고. 그래서 시밀러리를 쓴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이건 질문. 자, 그래서 주제 설명이라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패턴이 사실 좀 비교적 지문 난이도가 보통 좀 쉬운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첫 문장에서 주제를 주고 시작하잖아. 주제를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들이 많고요. 변형 문제로 낼 때도요. 대입학으로 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첫 문장 읽으면 답이 나와버리거든. 협업의 중요성 바로 나와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빈칸류의 문제, 순서 문제, 아니면은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걸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이 패턴은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아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문장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소재는 그냥 심플하게 하면 협업인데요. 좀 자세히 쓰자면 기초예술과 과학의 기반인 협업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글의 소재죠. 자, 질문 두 번째. 윗글에서 주제문을 설명하기 위해 총 3종류의 예시 문장들을 나열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나열했습니까? 셰익스피어 얘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 그 다음에 퀴리 부인 얘기. 나열했죠. 나열.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을 각 사례별로 분류해서 문장 번호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셰익스피어 얘기 나온 게 2번 문장,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 나온 게 3, 4, 5번 문장까지. 5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5번 문장은 사실 저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 their collabora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their가 결국에는 얘네 둘이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아까 전에 그 마르카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5번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퀴리 부인과 그의 남편의 협업이 6번, 7번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번 문장을 제외한 2, 3, 4, 5, 6, 7 이렇게 세 덩어리가 전부 다 뭐다? 설명 1, 2, 3가 되는 거다. 그래서 주제, 설명 이렇게 가는 패턴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번 문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첫 문장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문장에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패턴을요. 자, 봅시다. 첫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첫 문장은 중요해요. 자, 볼게요. The basic difference. 자, 기본적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 AI 로봇이랑 일반 로봇 사이의 차이점이래요. 이게 is the ability, 능력이랍니다. 어떤 능력? 로봇과 그것의 소프트웨어의 능력이랍니다. 자, 근데 로봇과 그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뭐냐면요,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거. 이게 어떤 거냐?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학습해서, 이거는 이제 빈칸으로 나왔으니까 없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학습해서 블라블라 하는 능력이랍니다. 뭘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From its sensors, 그의 센서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소재는요, 일단 당연히 로봇입니다. 로봇 얘기죠.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요, AI 로봇이랑 vs 일반적인 로봇, 이거죠. 됐어요?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비교 대조류의 글은요, 순서 문제로 내는 게 원래는 더 좋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첫 문장에서 주제가 나왔거든요. 주제는 뭐냐? 얘네의 차이점. 이게 주제예요, 주제. 얘네의 차이점인데 이 차이가 뭐랍니까? 센서를 통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블라블라 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고 학습해서 블라블라 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찌됐든간 뭔가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고 플러스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가 일단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부연 설명 나와야겠죠. 그럼 너네라면 부연 설명은 어떻게 쓸래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쓸까? AI 로봇은 이러이러하다. 반면에 일반 로봇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반대로 써도 되겠죠. 일반 로봇은 어쩌고저쩌고인데 반대로 AI 로봇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뭐부터 나왔나 볼까요? 노멀 로봇 먼저 나왔네. 됐어? 그럼 이제 일반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로봇 얘기 나오다가 AI 로봇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돼. 그럼 바뀌게 되려면은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나와야 되거든. 자, 대조의 연결사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자, 여기다 제가 써줄게요. 대조의 연결사. 연결사. 첫 번째가요. in contrast입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가 on the other hand예요. 반면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예요. 대조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참고로 by contrast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in contrast가 훨씬 많이 나와요. in contrast 또는 by contrast, on the other hand. 두 개가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 That is, 즉 아니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아니고요. However, however로 나왔네. However도 가능하죠. 대조로서. However도 추가할게요. 됐어요? However. 전부 다 대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however부터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AI 로봇 보여요? 보이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AI 로봇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럼 however 이전까지 뭐였어? 일반 로봇에 대한 설명을 할 거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신 기준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까지 말을 해줄게요. 대조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내신에서는 보통 이런 걸 어떻게 내는 걸 좋아하냐면 표 형식의 요약문을 내는 걸 좋아해요. 표 형식.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 부분이 딱 써 있는 거지. 어떻게 써 있어요? AI vs normal.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야. 제목이. 그리고 여기에 AI normal 써놓고 막 내용이 써 있어. 빈칸 빵빵빵빵빵빵 6개 뚫어놓고 본문에서 찾아서 써. 이렇게 내는 게 학교 시험 내신 방식이라고. 이게 서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대조류의 글은요 낼 게 정말 많아요. 내신 시험에서. 그래서 대조류의 글이 나오는 순간 이거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알겠지? 자, 다시 돌아가서 내용으로 볼게.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죠. 내용 한번 보자. To be a bit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he normal robot은요. 일반 로봇은 shows deterministic behaviors. deterministic 중요한 단어거든. 결정론적인 행동을 보여준대요. 결정론적인 행동이란 건 뭐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즉 무슨 말이냐? 정해져 있는. 그럼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낸다고 쳐볼게요. deterministic을 그대로 쓸 수도 있거든. 어떻게 쓸 수도 있을까? 이렇게 써도 돼요. fixed. 고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행동만을 보여준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변화할 수 없는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unchangeable. 그렇죠? 자, that is, 즉 for a set of inputs. 자, 일련의 인풋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그 로봇은요. 그 로봇은 계속 뭐라고요? 일반 로봇이야. 그 일반 로봇은 will always produce the same output. 똑같은 결과물을 항상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렇죠? 입력한 대로만 나오니까요. 자, for instance, 아직도 반전이 안 나왔어. 계속 일반 로봇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if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such as running into an obstacle. 자, 장애물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돼. 그러면 그 로봇, 일반 로봇은 will always do the same thing. 똑같은 거 할 거라고. 똑같은 결과값만 나올 거라고요. 즉,
얘는요 뭔가를 학습해서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조정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냥 단순 반복 작업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such as